안녕하세요. 봉화산 회계사입니다. 오늘은 IRP, 개인 퇴직연금의 장단점과 실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연말정산할 때 연말에 그 개인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서 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했는데요.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봉화산 회계사입니다. IRP, 개인 퇴직연금은 무엇인가? 이 부분입니다. 개인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서 연금 등 노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최근에 국민연금 같은 게 나중에 받을 금액이 많이 없고 이 금액 때문에 그 국민연금 부실화로 인해 개인들이 연금을 가입하는 걸 정부 입장에서 장려를 하는데 미국과 같은 IRA 개인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하는 겁니다. 그 유도하기 위해서 배당 같은 뭐 비과세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IRP는 예금, 펀드, 채권,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. 1번 IRP 세액공제 효과인데요.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 펀드나 보험 예금 있잖아요. 연금저축과 400만 원과 합산하여 7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 700만 원 전액 불입 시 세액공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급여 5,500만 원 기준으로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죠. 이거는 수입금액이 아니라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종합소득금액의 4천만 원 이하 사업자 경우에 16.5% 400만 원에 16.5% 정도 절세가 됩니다. 그러면 115만 원 정도 되고요. 만약에 이걸 초과하는 사람 급여가 5,500만 원이고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이 경우는 13.2%가 됩니다. 만약 근로자의 경우에 5,500만 원 이하지만 나중에 종합소득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가지고 4천만 원 초과되면 13.2%뿐이 적용이 안 됩니다. 두 번째 퇴직연금 DB, DC 추가 납입 관계인데요.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 시 특정 사유를 제하고 근로자는 지정 IRP로 이전됩니다. DB형, DC형 가입할 때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하고 금융소득 비과세인데요. 퇴직소득세가 IRP에 불입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퇴직할 때 바로 일시에 납입할 때는 퇴직소득을 내지만 IRP에 넣고 퇴직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 30% 정도 세이브가 되고요. 수록 나이에 따라 3.3%에서 5.5% 정도 가세가 됩니다. 55세에서 69세까지는 5.5% 가세되고 70에서 79세는 4.4%가 가세됩니다. 80세 이상은 3.3% 가세됩니다. 퇴직연금 같은 경우 IRP 경우 좀 좋은 점은 금융소득, 이자소득 배당이 비과세됩니다. 그리고 연 1,8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. 자신의 투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상품을 가입합니다. 세 번째 개인 퇴직연금 추가 검토인데요. 중도 인출 사유가 있습니다. 이 경우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임차 보증금, 현실적 퇴직이죠. 세법상 현실적 퇴직인 경우에는 그 주택 구입하고 임차 보증할 때는 인정합니다. 그리고 가족 등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, 가입자의 회생 및 파산, 천재지변이죠. 그리고 최근에 그 50세 이상의 경우는 연금을 어느 정도 더 불입을 할 수 있게 IRP에 대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 IRP 같은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로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 IRP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장점은 13.2%, 16% 세액공제되고 퇴직소득을 30% 정도 감액하면서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비과세가 있고요. 최대 3,800만 원까지 불입 가능하고요. 만약에 600만 원까지 700만 원까지인데 900만 원을 불입했을 때 초과 금액은 다음 연도로 200만 원이 이월됩니다. 퇴직소득 IRP 공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가능합니다. 단점은 중도 해지 시 16.5%로 가세됩니다. 그리고 담보대출이 안 되고요. 운영수수료가 0.2%에서 0.3%가 부과됩니다. 그리고 70%까지 위험자산 투자하고 30%는 안정형에 투자합니다. 그래서 100%를 공격적인 퇴직연금 펀드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.
그리고 연금이 가입하고 5년 후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연금이 1,200만 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된 금액 1,200까지 비과세고 초과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가세됩니다. 그래서 그 초과된 금액 가세되는데 기본세 일반적인 근로소득대로 다른 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합산해서 가세가 됩니다. 그리고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 5번 가입시 검토 및 연금저축 펀드와 간단 비교인데요. 연금저축 펀드는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IRP 가입시 검토할 거는 장기적으로 이 자금이 묶이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인출할 수도 없고 인출하면 16%에 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장기 연금으로 투자를 생각해야 됩니다. 1,200만 원 초과할 때 다른 연금 소득과 합산하기 때문에 이 미래 소득세 구조를 하면 됩니다. 그러나 1,200 초과된 금액에 기본세율 1,200과 6% 정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나중에 검토하는 연금저축 펀드와 비교하겠습니다. IRP는 700에서 900까지, 현재 900까지 가능하죠. 담보대출이 안 됩니다. 세액 효과와 연금소득을 비교해야 되고, 연금저축 펀드는 400에서 600만 원까지, 2020년까지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, 담보대출 가능하고, 100% 펀드 같은 경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. 실제 그 안의 계좌에서 IRP 투자 수익에 대해서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. 처음에 그 IRP는 와이프가 최초에 불입할 때 700만 원씩 3년 동안 2,100만 원을 불입했는데요. 그때 그 최초 때는 급여가 5,500만 원 미만이어서 16.5%를 돌려받았고 두 번째 때는 13.2% 돌려받았는데 결과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. 그리고 현재 수익률인데요. 베어링 일부러 고배당 증권에 투자를 했고 이게 장기적으로 고배당 버튼은 넣을 거고 630만 불입했는데 830이 됐고 33% 수익입니다. 피델리티 증권 투자 신탁은 420 있는데 57% 정도 수익입니다. 이건 아시아 증권에 투자했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이런 중국 같은 성장형 쪽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. 그리고 밑에 또 있는데 여기는 채권형으로 이건 30%는 반드시 채권형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수익률이 한 30%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상품을 현재 보유 상품도 변경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3년 동안 실제 투자한 금액은 2,100인데 수익률은 실제 투자 2,700만 원 정도 돼서 한 30% 정도 수익이고 피델리티 아시아가 제일 많은 수익을 냈고 장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이라 그러면 저는 IRP에게 펀드 같은 게 투자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. 예금보다는. 그리고 좀 위험하면 배당주 펀드에 IRP를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IRP가 어떤 거고 IRP의 장단점 그리고 세액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 아내 계좌에 IRP를 가입했을 때 수익률에 대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이런 상품, 세액 상품 같은 거를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